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순직 해경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에 고입된 7대 중국 남성 구하다가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 오늘 치러질 예정입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저희가 리포터로도 전해드렸지만 네. 파출소에 추가 인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좀 확인이 된 네. 바에 따르면 11일 새벽 2시 7분경에 드론 순찰 업체에서 요 구조자가 있다는 것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재석 경사가 혼자서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9분 뒤에 첫 무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직접 가서 이탈시켜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그 뒤에 26분 뒤에 있었던 무전인데요. 요 구조자를 확인하고 입수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본부에서는 추가 인원 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 경사가 물이 차올라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파출소에서 추가 인력은 파견이 되지 않았고 2시 56분경에 마지막 무전으로 네. 물이 허리 정도까지 차고 있다라고 연락이 온 이후로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있어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엄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엔 2인 1조 출동 원칙이 있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족 측에서도 왜 혼자 나가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CCTV에서도 구조 활동을 혼자 하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은 이제 뭐 드론 업체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이 다 봤고 그래서 네. 더 뭐 가슴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또 관련된 통화 내역까지 다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체적 부실 대응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밀물 상황에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위험 상황에 처해지는지는 그 해당 파출소가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구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몇 분 상간에 어떤 상황에 네. 처해질지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발목에 물이 정도 차 있다. 라고 했고 그래도 도움이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가 인력 배치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안이한 상황 대처를 한 것이고 그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진상규명을 해야 될 텐데 일단 해양경찰청 훈령 파출소 운영 규칙이 전혀 뭐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최초 출동부터 순찰자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인 이상 탑승하도록 해야 되고 또 예. 이런 위험한 구조 현장에서는 당연히 1인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입됐으면 즉각적으로 후속 인원을 알아서 배치를 해서 빨리 보내도 부족할 네. 판에 사고를 당한 이 경사께서 직접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규정 위반과 상황 대처의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네. 그 진상조사와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시 때 파출소 근무자가 6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인원이 필요한지를 물으면서도 왜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만약 진상조사를 밝혀낸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예. 게 그건데요. 아마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근무자는 6명이어도 취침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찰 활동을 하거나 이랬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예. 이런 어떤 출동 상황에서 한 명이 그냥 대처하는 게 관행화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뭐 적정하게 혼자 대처하고 무릎 예. 정도 물이면 혼자 구조 활동을 해서 상황 종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은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대한 위반이 너무 분명해 보이고요. 관련돼서는 뭐 그 이 판단을 했던 예. 현장 담당자뿐만 아니라 경찰서장, 이 파출소장, 평소에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파출소장이 평소에 어떤 지휘감독 체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밝혀진다면 전체 지휘부에 있는 분들의 네. 법적 책임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순직한 이제 이 경사를 향한 추모 물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이 2인 1조 원칙이 왜 지켜지지 않은 것인가. 무전을 통해서 물이 차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안일하게 안 나간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경사가 사망한 원인으로는 안전조끼가 추가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입고 있었던 안전조끼를 그때 요구조자인 70대 중국인 남성이 다리를 다친 상황이었어요. 예. 그 사람에게 본인이 입고 있던 것을 벗어주고 본인은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출동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런 용품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 않게 된 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문제는 다 파출소 운영 규칙에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서는 각 파출소에서 운영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러한 동료 같은 것들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아까 조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형사처벌 외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징계 같은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음 소식 짚어볼 텐데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들 7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났었죠. 당시 열악했던 시설 논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입고서 머그샷 찍고 신체 검사하고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다 개방돼 있어가지고 알몸이 보여요. 변기나 이런 거는 내 침대 바로 옆에 대기하는 것 때문에. 네, 뭐 내용 들으셨지만 한 구금자가 기록한 구금 당시의 상황을 일지로 남겨서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당시의 상황이 생각보다 굉장히 끔찍했던 것 같아요. 하루 이틀만 내가 잘 못 씻어도 굉장히 찝찝한데 일주일 동안 구금됐거든요. 300여 명이 넘게.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예. 장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실제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일찍이 예. 기록도 그렇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미국의 지금 현실인가? 그리고 미국이 우리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이래도 되나? 네. 화가 더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시설의 열악함은 차치하고라도 네. 체포 과정에서의 최소한의 어떤 인권 보장이라든가 적법 절차의 보장, 원칙 이런 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특히 체포 과정에서 비원 상용 비자에 네. 미국 국토안보부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조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체포를 했다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 미국 당국의 체포 과정에서 인종차별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내용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종차별하고 사기라고 누군데 찍는다든지 갑자기 줄 서라고 하더니 막 채우더라고 갑자기 서랍을.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타고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제일 두려웠던 것 같아 사람들이. 얘네는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앞서서 이제 조 변호사님이 인권 보장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금 근로자 측 미 당국이 회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제안하고 체포 당시 통역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인종차별 지적까지 일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 내에서도 구금자를 향하는 그런 법적인 보호 장치들도 있잖아요. 그 법도 어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권 보호를 넘어서서 현행 법을 어긴 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협력업체 직원 구금되어 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의 협력사 사장이 면회를 오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당국에서 예. 모든 것을 변호사랑만 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을 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금되어 있던 국민들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 사인만 하면은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사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체포 동의서였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의 번역이라든지 이제 통역을 해주는 네. 사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비원 비자를 받고 들어갔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본인의 비자 내에서의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역시도 구금되었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구금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다.
것이다. 본인들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는 한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께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미국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